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주말을 가장 유익하게 보내는 방법, 바로 주식 싹쓸이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정말 11월 마지막 주까지도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그나마 이번 주에 상승 랠리를 이어간 건 AI 섹터였죠. 모두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정지호 위원이 AI 특집으로 포착주들 다 준비해 주셨는데 일주일 만에 정말 크게 시세를 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포착주 AS 코너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간밤 미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로 평소보다 거래를 일찍 마쳤고 거래도 한산했는데요. 하지만 지수는 힘있게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이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기록했고요. 나스닥도 간밤에는 0.83% 올랐네요. 네, 우리 시장 마감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깜짝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크게 밀렸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세에 6일 만에 2,500선을 하회했고요. 코스닥도 일주일 만에 또다시 종가산 680선을 내줬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힘들었던 11월이 마무리됐습니다. 돌아보면 이번 달에 코스피는 3.92%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무려 8.73%나 급락했는데요. 그만큼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도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02786-1022, 1023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연간 베스트 어드바이저 상을 3년 연속 수상했지만 이제 한 달 뒤면 4년 연속 따놓은 당상 예약자 정지호 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따놓은 당상 맞죠?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라면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일단은 이번 주도 힘들었는데 한 주 정리 좀 해주실까요? 예, 제가 한 주 자세히 정리해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루닛도 한번 그때 시청자분이 여쭤보셨던 것 같은데 이번 주 AI가 잘 가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일단 무엇보다 지금 이번 주에는 트럼프의 이제 AI 차르 이제 임명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제 미 의회에서 AGI를 맨하탄 프로젝트급으로 이제 격상시켜서 도입을 해야 된다, 지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AI 관련주들이 주도를 했죠. 제가 지난주에 좀 설명드렸던 이 마음 AI 좀 벌써 한 20-30% 정도 올라와 있는 것 같고 뭐 차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도 벌써 한 50% 가까이 지금 상승세가 이뤄진 것 같고요. 뭐 자람 테크놀로지도 지금 상한가 랠리가 좀 나왔었죠. 예, 그리고 이 넥스트 칩은 지난주 좀 밀리긴 했지만 아마 AGI 쪽이 앞으로 가장 또 중요한 또 기업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AI 쪽은 뭐 2번, 3번 뭐 수만 번 강조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2000년도 때 우리가 인터넷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또 이제 실생활을 또 바꿔줬던 핵심적인 산업이 또 스마트폰이었잖아요. 지금 스마트폰 하나면 안 되는 게 거의 없을 정도잖아요. 거의 모든 게 거의 다 이 스마트폰을 끼고 살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AI가 그런 역할을 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관건인데 이제까지 우리가 상상했던 부분들이 거의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아직 덜 이루어진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AI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발전할지 지금 뭐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궁무진한 지금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역대급 항상 대박 터졌던 업종들을 보면 우리 실생활들을 많이 바꿔줬던 업종들 그런 것들이 대박이 터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쪽은 앞으로도 이 범용 인공지능 다양하게 모든 산업에 적용시킬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두 번째로 이 머스크가 AI 또 의료 진단 지금 추진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의료용 AI 관련주가 강해졌죠.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시청자분이 물어보셨던 이 루닛 같은 경우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원래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바로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갈 것 같습니다. 갈 것 같으니까 지금은 보유 전략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역시 루닛도 이번 주 굉장히 급등 랠리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노을이 이제 새롭게 바닥에서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던 딥노이드 같은 경우가 또 새롭게 또 호재성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흉부 엑스레이 같은 경우 AI 진단하는 서비스가 내년도에 상용화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앞으로 많은 병원에서 엑스레이 진단하는데 이 딥노이드 AI 진단, 이 솔루션이 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AI 말고는 할 얘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배터리 쪽이야 거의 지금 당장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배터리를 유심히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부터 왜 제가 배터리보다는 반도체 쪽을 생각을 했냐면 배터리를 가지고 우리의 실생활을 뭐 완전히 바뀌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냥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뀔 뿐이지 우리의 실생활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다? 그냥 우리 계속 내연기관차를 타든 전기차를 타든 계속 그냥 똑같은 이동 수단이잖아요. 그 방법만 좀 바뀔 뿐이지 아예 이 산업 자체 우리의 실생활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업종은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도 AI 반도체가 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부분이 좀 이제 아쉽고 이런 부분인데 한은 총재님이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예상치 못하게 단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감을 좀 피력을 했죠. 뭐 경기 부양을 한다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거면 좀 더 강력한 부양 정책을 꺼내들면서 이제 모든 수단을 파월 의장처럼 총동원하겠다. 뭔가 이런 자신감이 엿보여야 되는데 약간 좀 어두운 그 얼굴 속에서 금리 인하와 함께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경기 둔화 이런 부분들을 밝히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좀 이제 우려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지금 경제가 많이 안 좋나?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정도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랬죠. 다행스러운 건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급등이 없었어요. 1,400원대 이상으로 팍 튄다든지 진짜 우리나라 경제에 우려감이 있으면 환율이 확 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환율이 일단 튀지는 않았다는 거. 그래서 간밤에 뉴욕 증시도 다행스럽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임기 이제 취임 이제 내년 1월 20일 있는데요. 그 전에 아직까지는 뭐 상투 신호는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에 또 이제 쇼핑 시즌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돌아오는 월요일도 그렇게 뭐 장이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은 좀 나빴지만 이번 주 돌아오는 월요일 날은 뭐 또 다시 종목 장사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뭐 아직까지 큰 위기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대신 이 내년도 2월 달에 이제 이종 회장의 이제 선고일이 이제 잡혀져 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뭐 드라마틱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폭등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되려고 하면 내년도 이제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이종 회장님 선고하고 나서 아마 그때쯤 뭔가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좀 이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한 2월 달 때쯤 되면 또 삼성전자의 3조 원 정도 자사주 매입도 끝나기 때문에 아마 내년 봄철 되면은 좀 더 증시가 안정을 찾지 않을까 또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번 한 주 자세하게 정리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챙겨볼 텐데 다음 주에 위원님이 그래도 종목 장세 활발하게 이어질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섹터를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지난주에 제가 AI 설명드렸는데 네. 한 단계 나아가서 이제 범용 인공지능이 굉장히 주목받을 때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돼요. 범용 인공지능, AGI. 네, 지난주에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 마음의 AI가 주도주였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넥스트십도 앞으로 이제 범용 이제 고성능 MPU를 지금 개발을 4년 동안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이 범용 인공지능이 저는 조금 더 주목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지금 머스크 같은 경우가 이 XAI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거든요. 오픈 AI에 대항하기 위해서 뭐예요? 결국 목표는 AGI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번에 이제 투자금도 유치해서 약 7조 원의 자금을 유치하고 앞으로 엔비디아의 AI 칩을 구매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 XAI, AGI, 범용 인공지능을 석권을 하게 되면 전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머스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AGI 쪽을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지금은 뭐 트럼프나 뭐 머스크라든지 그리고 뭐 AGI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만 장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계속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요즘에 정말 핫한 트럼프를 굉장히 열심히 분석하셨다고 했는데 그 안에서도 범용 인공지능 이 섹터 잘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위원님의 강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위원님의 강의 들어볼 텐데요. 역시 최고는 다르네요. 당장 12월 달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년을 다 내다보고 주목해야 될 섹터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금일도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항상 그 시대에 맞게 뭔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2000년도 때는 우리가 이제 네이버를 들 수가 있죠. 예. 그리고 2008년도 때는 스마트폰을 또 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애플이라든지 삼성전자. 2020년도 때는 전기차였어요. 이 전기차로 이제 막 전환되는 시점. 그 시점에서 테슬라가 큰 랠리가 나왔고요. 제가 2023년도 1월 달에 해드렸던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미국 주식의 단 하나의 주식을 본다라고 하면 감히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 100달러 수준에서 이 800달러 정도까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1200달러까지 갔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내년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있죠. 1월 달. 그러면 이제 키워드가 어떤 거에 이 부분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임기가 이제 시작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이번 트럼프 임기의 주요 인사들을 보면 굉장히 중국의 강경한 인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인선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에 대한 어느 정도 지금 규제, 복수 이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돼요. 나머지 이제 다른 기업들의 이제 다른 국가들의 관세는 이제 부가적인 부분으로 이제 어느 정도 압박성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더 강경한 쪽으로 대결 구도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또 역시 화해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이 내년도 키워드는 저는 AGI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보시게 되면 2025년도 AGI 4차 산업혁명 쇠주가 뭐가 있을까? 일단 네이버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때 엄청난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됐어요. 그때 당시 1865원이었습니다. 네. 엄청난 대량 거래예요. 지금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봐서 좀 이렇게 감이 안 오실 텐데 아마 HTS 같은 데서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야, 무지막지한 거래량이 수반됐구나. 그걸 누구나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00원짜리가 94,000원까지 가죠. 수백 배가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그 키워드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뭔가 새롭게 우리를 바꿔줄 수 있는 신산업이 그때 당시에 첫째도 브로드밴드, 둘째도 브로드밴드, 셋째도 브로드밴드. 손정희 씨가 얘기했던 거거든요. 지나고 나니까 왜 우리는 그때 거기에 몰빵을 못 때렸을까? 저도 그때 당시 좀 어렸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증시 입문하는 초입 단계였기 때문에 주식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정도만 이제 생각을 했지 거기에서 야, 이거 어마어마한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죠. 그리고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지는 그 누구도 이제 예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시점은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단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질지 몰라요. 한 가지가 뭐가 중요하냐면 남들이 할 수 없는 거를 이 회사만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있죠. 전 세계 뭐 최초 기술을 확보했다든지 국내 유일한 기술을 확보했다든지 그리고 국내 대기업하고 협력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 가지 휘황찬란한 말보다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 누구는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많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수반된다라는 건 그 기업에 많은 투자자들이 집중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상투리션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 깊은 계속 기간 조정이 이어졌죠.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다시 바닥 탈출을 시도하고 있죠. 왜? 다시 또 네이버가 AI 산업과 또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을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해외 쪽에 새롭게 신산업, 뭐 웹툰 사업이라든지 또 새로운 신산업을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도 얼마 전에 제가 그랬을 거예요. 네이버 긍정적으로 지금부터는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항상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면 네이버가 그때 당시 최고 바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요즘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드실 거예요. 이 삼성전자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근데 얼마 전에도 이제 CTO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죠.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한 1년 정도면 주가 회복되지 않을까요? 저 역시도 좀 동의합니다.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삼성전자 내부에 있지는 않아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 삼성전자의 수급 동향을 보면 수많은 임원들이 지금 수억 원씩 자사주 매입을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었고 거기 자사주 매입을 내년 하반기까지로 예상이 되는데 10조 원에 가까운 자사주 매입을 하잖아요. 과연 지금 입막음하려고 자사주 매입을 10조 원 가까이 단행하는 걸까요?
일단 내부에서도 이 D램 쪽을 내년 하반기 정도면 H1-4를 이제 수주하지 않을까? 그리고 2나노 양산을 내년도부터 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반기부터.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 내년 하반기까지 10조가 끝나면 간혹가다 자사주 매입하면 바로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날아가겠지. 잘 안 가요. 예. 자사주 매입하면 대부분 이제 매집이 끝나고 나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중소형주도 그렇고 물론 대형주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경우는 좀 꽤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SK 스퀘어도 4만 원대에서 10만 원까지 가는데 자사주 매입을 수천억 했잖아요. 그만큼 지금 내년 하반기 정도 돼야지 아마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대신 이제 대형주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 연말 그리고 내년 초 어느 정도 회복이 이루어지면 다시 중소형주들도 좀 회복될 가능성이 높겠죠. 코스닥이 200개월 이평선 부근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항상 제가 역대급 기회다라고 표현을 했던 게 2017년도 때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이 코스닥이 200개월 이평선 부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도 때 코로나 때 200개월 이평선 600포인트였는데 그때 코로나 터지면서 400포인트 가봤자 200포인트 더 폭락을 해봤자 나중에 크게 날아갔죠. 그러니까 바닥권에 진입하는 시점이 코스닥이 200개월 이평선 부근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역시 또 2022년도 때 미국 금리 인상 위기 때 200개월 이평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이 코스닥이 200개월 이평선 부근까지 내려와 있어요. 떨어져봤자 역시 코로나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큰 기회가 오겠구나.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역시 앞으로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 이제 삼성전자가 2008년도 때 스마트폰 이제 막 대중화될 때 8,000원대였습니다. 지금 5만 원이죠? 아직도 7배 가까이 상승했네요. 이렇게 바닥을 찾으면 돼요. 이 산업혁명이 진행될 때, 그때 당시 키워드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애플, 삼성전자가 주도하지 않을까. 그때 애플과 삼성을 선택하신 분들은 지금도 뭐 7배 떵떵거리고 있겠죠. 뭐 신경도 안 쓸 거예요. 삼성전자가 뭐 지금 PBR 1배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신경도 안 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막 지금 이제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막 이제 올라가는 시점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반도체는요. 항상 죽는다 할 때 투자해야 돼요. 우리가 2021년도 때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였거든요. 그때 투자를 하신 분들이 위에서 9만 전자, 10만 전자 갈 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2020년 코로나 터질 때 막 대규모 적자날 때 있죠. 그때 막 죽는다 할 때 투자하신 분들이 결국에 나중에 큰 수익이 나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쉽지 않잖아요. 예. 실적은 대규모 흑자 전환은 이뤄졌는데도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왜? 보조금 때문에. 예. 근데 보조금 문제가 이제 내년 1월 취임식 트럼프 이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죠.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시점이 아마 내년 이제 봄철 다가오면서 겨울철에서 그때쯤이면 오히려 조금 더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뭐 받는다 하더라도 좀 깎이겠죠. 왜냐하면 인텔 TSMC도 깎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는 한 7, 8조 정도 받을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SK하이닉스는 한 수천억 정도 받겠죠. 대신 이제 앞으로 지어지는 공장에는 그렇게 대규모로 이제 유치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대신 지금 이제 공격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제 미국 공장을 증설한 만큼 앞으로 TSMC는 2나노 양산을 해외 쪽에서 양산 안 하겠다 이렇게 시사를 했죠. 그래서 그 부분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키워드. 우리가 알아봤어요. 2000년도 때, 2008년도 때 어떤 키워드가 자리를 잡고 있었는지. 그런데 제가 내년도 키워드 산업혁명, 이 AGI를 지배하는 자, 전 산업을 지배할 수도 있는 왜 범용인공지능은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신약 개발도요 AI를 이용해서 대부분 이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노벨상 탄 노벨 의학상이라든지 뭐 노벨 화학상 뭐 여러 가지 노벨 물리학상 다 어디에서 나왔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AI 쪽에서 나왔어요. 그쪽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AI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모두 노벨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시장이 갈까요? 예. 당연히 AI 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이 범용 인공지능으로 모든 산업을 발전시킬 수가 있다 보니까 트럼프나 머스크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이제 뉘앙스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AGI를 보면 이 기업이 주도 역할을 할지 안 할지는 뭐 단정은 못 짓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마음 AI 같은 경우가 이 바닥권에서 여기서 5개월 평선 회복되고 4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예. 예전에 이 고점이 4만 원대였죠. 예. 여기서 저항을 받습니다. 왜? 거기서 대량 거래가 시현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쭉 다시 떨어졌어요. 예. 다시 그 저점 부분까지 내려오고 지금 터닝합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 이제 범용 인공지능 관련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차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도 급등하면서 같이 20%, 뭐 9%,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안 떨어졌잖아요. 지수가 투매가 나와요. 예,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는 투매가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만 투매 나오는데 혼자만 장중에 9% 급등을 한단 말이에요. 저 상단 추세가 이제 4만 원대가 있죠. 그럼 왜 이 기업이 지금 움직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앞으로 범용 인공지능 중요한 이슈인데 이 기업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범용 인공지능이에요. 대화형 AI 그리고 자율주행 AI 거기에 이제 로봇 AI 이쪽으로 해서 앞으로 범용 인공지능 AI에 도전하겠다. 그런데 퀄컴 칩에 이 회사의 생성형 AI가 탑재에 성공을 했죠. 그런데 이 회사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인용을 해보면 이 퀄컴이 앞으로 온 디바이스 AI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엔비디아는 너무 비싸다. 네. 가격이 너무 비싸요. 칩이. 네. 그런데 이 퀄컴 같은 경우는 이제 스냅드래곤에도 들어가죠. 네. 저전력 칩 같은 경우가. 그런데 이 저전력 칩에 이 회사의 생성형 AI가 탑재됐단 말이에요. 그 말은 즉슨 그 퀄컴의 칩이 앞으로 키오스크, 자율주행 전기차, 특히 스마트폰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뭐예요? 이 회사의 생성형 AI가 다양한 이 AI 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율주행 전기차, 로봇, 예.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예. 키오스크, 다양한 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범용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제2의 엔비디아가 퀄컴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올 수 있는 이유가 퀄컴은 다양한 칩에 예, 탑재가 돼서 온 디바이스 AI를 여는 열쇠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인터넷 연결 없이도 구현이 가능한. 그래서 아마 마음 AI가 테슬라를 넘어섰다라는 자체 평가도 나왔었어요. 예. 지금 테슬라는 침팬치를 가르치는 거랑 똑같다. 자율주행 AI가. 그렇지만 이 기업은 아니다. 앞으로 1조 원의 포문을 열겠다라는 얘기와 함께 이 자율주행 쪽도 지금 포티 투자하고도 협력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AGI 하면 범용 인공지능을 추구하고 있는 지금 마음 AI가 앞으로 상당히 주목받지 않을까. 임원들의 매수세도 9월 달에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범용 인공지능 관련주가 이 기업뿐만이 아니고 자람 테크놀로지도 지금 움직이면서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아마 내년도쯤부터 해서 본격적인 시발점에 들어가지 않을까. 첫째도 AGI, 둘째도 AGI. 저는 이 시대를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경험을 2000년도 때부터 해왔거든요. 벌써 이제 실전 투자 경험이 한 20년 가까이 돼요. 20대 초반대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대의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분명 노벨상부터 시작해서 머스크 생각을 해보면 AGI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앞으로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하나씩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부터 받아볼게요. 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아주 IB 투자 고민이에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2,650원, 비중은 15%라고 하셨습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에 투자를 했죠. 어제도 급등을 하면서 시청자님 지금 수익 구간에 계시네요. 위원님,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전망 진단해 주세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예, 제가 좀 이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가 제 솔직히 관심주는 아니에요. 예, 그런데 잠깐 제가 공시를 봤어요. 제가 항상 투자자분들한테 공시를 보라고 하는 이유가 임원들이 이제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이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자사주 맵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시설 투자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대표이사가 5만 주를 팔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좋은 거잖아요. 예. 아니 급등을 하는데 대표이사 거기다 대고 5만 주를 팔고 있어요. 예. 이런 기업이 저는 그래서 아닌 말로 솔직히 좀 안 된다라기보다도 이 임원들이 이게 대표이사가 이렇게 급등을 할 때 매수하는 기업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투자자분들을 주주들을 별로 이렇게 안 좋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주주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 대표이사가 올라가니까 5만 주를 팔고 있네. 이 회사를 신뢰할 수가 있겠냐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차트 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이 공시 하나면 일단 저는 아무리 테마성으로 날아가도 별로 신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3,000원 중반대는 매도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2,500원대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훈풍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대표이사가 지분을 매도한 부분이 조금 보수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보수적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은 시청자분 수익권이니까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3,000원 부근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수익 실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그래도 세게 말씀하신 건 아니죠? 아, 예. 맞습니다. 일단은 수익 구간에 계시니까. 예,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화 상담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걸어보겠습니다. 아직 전화는 네, 받으셨구나. 네, 화신이고요. 매수가는 9,86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많이 안 좋죠. 매수가를 보니까 시청자님은 손실을 좀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이 화신 같은 경우는 자동차 이제 부품주인데요. 예. 일단 현대차 쪽에 매출이 90% 이상 좀 넘어가죠. 그래서 일단 이 화신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 말도 안 될 정도로 저평가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현대차가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의 그 조작 공장을 증설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우려감이 있잖아요. IRA법 폐기 뭐 이런 부분들 우려감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미국의 전기차 테슬라 쪽에 이제 머스크가 이제 앞으로 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서로 짝짝꿍 맞아서 이제 현대차에 대한 지원을 좀 덜하고 테슬라 쪽에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을까, 이제 우려감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동차 관련주들이 실적 대비 너무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데도 지금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갈 것 같긴 해요. 저는 현대차를 실력을 믿거든요. 잘 팔려요. 유럽 쪽에도 잘 팔리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선전하고 있고, 북미적 쪽에. 그런데 뭔가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현대차가 이제 실적으로 또 앞으로 보여주면 주가는 또 역시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모멘텀이 없다는 게 그게 단점이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장기는 좋아 보이는데 이런 기업들이 분명히 이제 현대차가 이제 어느 정도 실적 잘 나오고 실적 꾸준하게 나와주면 결국 너무 저평가돼 있네. 이제 불확실성도 트럼프 취임 이후에 좀 제거되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당장은 지금 투자자분들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너무 지금 공격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근데 너무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주식은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 거래량을 안 보신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여기서 10월 달에 막 720원 뚫어버릴 때 이때 추격을 하신 게 아닌가 추측이 되는데 일단 지금은 이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흐르고 있죠. 역별 초기. 주식은 이전 저점이 깨지면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6,800원대 부근, 6,900원대가 지지권이에요. 여기 깨지면 축소 관점으로 봤다가 다시 뭐 재매수계를 노려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9,800원대는 뭐 일단 본전 부근에서 매도계를 노려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대신 이 기업은 지금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퍼가 3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될 정도로 PBR은 0.5배도 안 돼요. 0.56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좀 더 느껴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막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예. 뭔가 이 회사만의 독보적인 재료가 있고 지금 현재 지금 흐름에 맞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죠. AI 쪽이 그렇죠. 예. 예전에 인터넷 관련주들이 2000년도 때 실적이 엄청 좋아서 날아갔을까요? 예. 네이버가 실적이 엄청 좋았을까요? 쿠팡이 엄청 좋았을까요? 예. 처음에는 막 적자가 나요, 대규모로. 그런데 이제 흑자 전환 이제 막 이뤄질 때 그때 날아가거든요. 그게 바로 이 자동차 부품주는 2020년도 때였어요. 코로나 때. 대규모 적자가 나다가 대규모 흑자 전환으로 전환될 때 그때 2, 3천 원짜리가 화신도 만 원대 중반 이상까지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설명드렸던 게 화신이었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 저항권,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화신에 대해서 지금 저평가 구간이기는 하지만 본전 부근에서는 매도하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시청자분이 전화 주셔서 종목 접수를 하셨는데 사정상 통화가 잘 이뤄지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목소리 듣고 싶었는데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저 고민되시면 다음 주에는 꼭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이번에는 잘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네네. 종목에 고민이실까요? SM 백셀요. SM 백셀이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950원에 10%요. 1,950원에 비중 10%요. 네네. 네. 지금 주가를 보니까 어제도 또 1,160원인 걸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네, 전망 어떻게 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 예,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시청자분.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 네네. SM 백셀 같은 경우 한번 지금 기업 내용을 보니까요. 제가 이 관심주가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지금 당장 이 어떻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솔직히. 이게 잠깐의 그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지금 잠깐 차트 보고 이제 공시 보고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혹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공시는 보셨나요? 예. 네네, 보고 있습니다. 아, 혹시 뭐 최대주가 뭐 매도했다든지 매수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까요? 최대 주주는 매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게. 다행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84.85%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다행스러운 네네. 부분이네요. 그런데 이 SM 백셀은 SM 하이플러스에서 인수를 한 것 같아요. 지분율이 네, 80% 맞습니다. 이상 넘어가요. 네네. 그게 다행인 거예요. 최대 주주가 네. 지분율이 뭐 5%, 10% 너무 안 좋은 기업이 있고 최대주가 지분율이 80%, 90% 한마디로 이렇게 완전히 한마디로 다 독점하고 있다는 거는 잘못될 가능성은 적어 보여요. 근데 이 기업도 보니까 자동차 부품 회사죠. 그러니까 자동차 네네, 부품 회사들은 맞습니다. 지금 당장 일단 큰 이슈는 없어요. 대신 아마 내년도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이후에 어느 정도 좀 네. 이제 살아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은 되는데 지금 일단 한번 거래량이 대량 거래 시현됐다가 지금 또 다시 밀리고 있는데 지금 매수 단가가 지금 1,950원이면 대신 네네. 완전 위에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네네. 지금 바닥권이지 않을까 해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그 밑에 지하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네네, 차트를 맞습니다.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차트를 네네. 보시게 되면 주식은 2023년도 4월 달에 막 상가 랠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네, 맞습니다. 그 고점을 뚫지 못하고 고점이 자꾸 낮아져요. 그런데 1,900원대에서 매수를 했다는 건 이 720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대량 거래 시현되고 쭉 밑으로 내려왔는데 바닥이지 않을까? 바닥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맞습니다. 상상을 했던 거예요. 최대주도 네네. 사니까 여기가 바닥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바닥이라는 거는 원래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뭔가 상승의 징후가 좀 보여야 되는데 그냥 그때 이후에는 대량 거래가 없어요. 그냥 줄줄이 네네. 흘러 내려가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뭔가 바닥에 이제 징후가 또 생성이 안 됐는데도 그냥 여기서 이제 많이 떨어졌네? 그리고 그냥 이제 최대주가 사니까 이제 매수하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네. 뭔가 획기적인 재료가 있었으면 괜찮아요. 뭐, 네네. 이 회사에 뭐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든지, 그리고 뭐 시설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지연 저점이 1,100원대 초반대예요. 여기가 이탈되면 또 지하실 어딜지는 모르는 거예요. 뭐 또 자동차 업황이 갑자기 또 어떻게 꺾일지도 모르는 거고 아닌 말로 갑자기 뭐 금융이 터질지 어떻게 알아 누가.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도 내수 시장도 안 좋고 이제 수출 시장이 좀 회복돼야 되는데 내년도 또 경제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이 뭐 그렇게 썩 또 엄청 좋아지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100원대 초반대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본전 모은다. 그럼 저는 일단은 매도 기회를 노리고 AI 쪽으로 가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앞으로 AI 쪽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우리의 생활을 많이 바꿔줄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업종은 우리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꿔주지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산업혁명 관련주들 지금 앞으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1,100원대 지지 여부 잘 지켜보자고 하셨습니다. 목소리 너무 힘이 없으신 것 같은데 기운 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그동안의 위원님 종목들 AS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기한 건 지난주에 AI 특집이라고 종목들 주셨는데 일제히 다 잘 갔죠. 솔트룩스 이번 한 주 동안 무려 21%나 크게 올랐습니다. 어제 살짝 쉬어가기는 했는데 여전히 뭐 그 정도가 크지도 않네요, 위원님. 아, 예.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가 지난주 제가 첫 번째로 설명드렸던 기업인데요. 네. 일단 이번 주는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던 종목들을 다 갖고 왔어요. 거의 다 위쪽으로 이 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간 것 같은데 지난주 좀 꽂혔죠. 이 솔트룩스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션하고 700션 뚫었어요. 이게 바로 주식 싹쓸이 성공 투자 일단은 핵심 차트 위치거든요. 물론 이제 쓰리바닥션 한다고 뭐 700원 뚫어버린다고 다 갈 수는 없죠. 하지만 그래도 이런 위치에서 도전해야죠. 반대로 쓰리봉션하고 700에서 하향 돌파할 때 그럴 때 투자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일단 투자를 했었어야죠. 예. 도전을 할 때 도전을 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위치에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고점을 뚫어버리니까 날아가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 상투 신호는 안 난 것 같아요. 기관 쪽에서 대량 매도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대량 거래가 시현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제 다시 우울선 이격 좁혀놓고 미국 증시가 나스닥 위주로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다시 위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일단 단기는 5일선 매매, 중기는 10일선 매매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지난주 종목들을 봐주시는 거 자신감이죠. 나는 장기도 잘하지만 단기도 잘한다. 그쵸,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감사합니다. 종목 네. 바로 이어서 딥노이드도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종목도 21% 상승률, 어제 수주 소식도 나오면서 하락장에서 상승했네요. 예. 이 딥노이드 같은 경우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AI 쪽에서, 의료용 AI 쪽에서 암을 진단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지금 우리는 암이 불치병이잖아요. 상당히 많이 이제 쫓아오긴 했지만 기술들이 그래도 아직 불치병이라는 이제 인식들이 많이 있죠. 그럼 의료 진단 어떤 거를 진단하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암 진단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루닛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날아갔던 거고 지금 바닥에서 노을이라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움직이는 거고 이 딥노이드도 암 진단 플러스 또 뇌 진단 거기에다가 이제 뭐 산업용 진단, 2차 전지 검사 솔루션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그리고 이제 흉부 엑스레이 진단 그래서 이 딥노이드는 대표회사가 매수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아직도 밀집 국면이에요. 완전히 밀집돼 있습니다. 이런 차트 너무 좋아요. 왜? 대표회사 4억, 전문의사 4억 매수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월봉상 이제 쌍바닥이잖아요. 20개월의 평선 이제 막 뚫어버리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아마 딥노이드도 다시 이번 주부터 불을 뿜지 않을까 저는 예상이 돼요. 미국 증시가 끝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월요일 뭐 지수는 폭등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똑같이 지수는 또 밀려도 AI 관련 주주로 또 움직일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딥노이드도 계속 여기서 지금 뭐 6,000원대 초반대 대표사 매수했잖아요. 뭐 떨어지면 또 사면 되죠. 뭐 6,000원대 초반대만. 단기 등락 감소하고 추가 반등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6,000원 초반대에는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로보티즈도 볼게요. 싹쓸이 포착주로 자신 있게 제시하셨고요. 이번 주에 어제 하루 빼고 매일 올랐습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로봇 관련 중에서 감속기랑 모터를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기 때문에 LG전자가 2대 주주로 있고요. 지금 이제 실적이 흑자 전환 기대감이 나와요. 역시 대표회사가 매수했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15억 들어왔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도 그렇게 꼭대기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기업은 대신 뭐 로봇주가 그렇게 핫하지는 않거든요. 대신 지금 5일선 이격 좁혀놓고 다시 반등 신호가 나오면 721선, 25,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장기 지지권 19,000원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19,000원대 지지 여부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지난주에 다시 강조하신 주성 엔지니어링 이 종목도 볼게요. 이번 주에 3일 오르고 이틀 빠지기는 했는데 반도체 쪽은 좀 전반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살짝 아쉬웠어요. 그래도 다른 이 반도체 장비에 비해서 주성은 조금 더 그래도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 대표하는 반도체 장비 회사 전공정 장비, 후공정 장비 딱 하나를 든다라고 하면 후공정은 한미반도체가 있고요. 전공정은 주성 엔지니어링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아마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인정하지 않을까 예상은 되는데 그만큼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세계 최초로 반도체 공정을 화물 반도체, 특히 3D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이 차세대 반도체 공정을 전 세계 최초로 개발했어요. 그래서 전 오스템 임플란트 회장도 1,000억 가까이 투자가 들어온 것 같고요. 무엇보다 주성은 자사주 매입을 500억 했고 대표회사 10억 매수했죠. 그러니까 솔직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거면 끝난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지금 뭐 떨어져도 신경 쓰지 않겠다 이거잖아요. 대표회사 최대 주주는 뭐 31,000원대에서 27,000원대 들어왔으니까 그것도 공격적으로 막 들어왔죠. 그래서 이 기업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6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움직이거든요. 또 단기 저점 부근까지 온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미증시 반등을 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해서 다시 이제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제 이전 저점 부근이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런 기업들은 떨어지면 더 큰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애플과 인텔이 연내 이제 이 회사의 공정 도입을 시사를 좀 했거든요. 그 이상으로 시사했거든요. TSMC 재료도 있죠. 지금 TSMC로 추정되는 대만 업체랑 아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쪽은 뭐 독보적인 협력 회사고요. 삼성까지 뚫으면 뭐 금상첨화죠. 저는 어제 제가 지난주 그런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 루닛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 뭐 제가 뭐 내부에서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삼성전자가 도입 안 할 수가 없지 않을까 예상을 하거든요. 나중에 삼성전자 도입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성은 반도체 장비 기업 중에서 항상 탑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단기 저점 부근이고 떨어지면 오히려 좋다,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 마음 AI 살펴볼게요. 이 종목은 이번 주에 월요일에 17%, 수요일에는 22.9%나 급등을 이어가면서 한 주 동안에만 무려 28.4% 크게 시세를 냈습니다. 지난주에 위원님이 이 종목 보고 히어로가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미래하셨어요? 예, 마음속에 제가 1순위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예. 마음 AI는 이미 이제 팩트를 통해서 생각을 한 거죠. 무엇보다 이제 범용인공지능을 표방하는 가장 국내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거기다가 임원들도 매수세가 들어왔고 거기에 이제 테슬라를 넘어섰다 1조 원의 포문을 열겠다. 저는 항상 사람이나 기업을 볼 때 자신감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뭐 자신감을 갖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자신감도 없는 사람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이뤄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실패할 때 실패하더라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 자신감을 갖고 있는 기업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1조 원. 괜히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현대차량도 협업하고 퀄컴의 칩에 탑재된 만큼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범용인공지능 관련주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관련주는 마음 AI가 아마 탑픽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AGI가 움직인다. 그럼 이 기업을 빼놓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장기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닥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 상승 전환 시도되고 있죠.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점진적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팩트로 정말 보여드렸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 포착주 5종목 일제히 크게 상승한 거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그만큼 더 궁금해지는 새로운 종목입니다. 이번 주도 5종목 공개가 되는데요. 하나씩 지금부터 공개할게요. 위원님 첫 번째는요? 예, 이제는 몬비티아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유전자 검사 서비스 업체. 이 전현무 씨도 요즘에 한 걸로 좀 TV에서 방영이 됐는데 예사롭지 않아요. 자, 저는 지금 이 얘기 딱 하나만 얘기하고 싶어요. 다른 재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삼성에 탑재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단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시를 보셔야 된다고. 12월 26일 날 크리스마스 이후에 최대 주주가 138억을 회장님이에요. 예. 138억을 장외 매수를 통해서 자사주를 자기 주식 지분으로 끌어올려고 장외 매수. 미리 공시를 해버린 거예요. 12월 26일 날 나는 138억을 16,100원대에서 사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16,000원대죠? 예. 다음 주에부터 시가이하는 그냥 저는 막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예. 내년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삼성 스마트폰에 탑재되기 때문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 종목은 마크로젠입니다. 시가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럼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볼까요, 위원님? 예, 노을을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 붉은 노을이라는 이문세 씨 노래를 좋아하는데 불러주세요. 이 노래 지금 음칠해서 여기까지 설명 못 드릴 것 같고요. 네. 이 노을이 지금 재무 상태는 이제까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유상증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금 압박이 이제 일단은 없을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 이탈리아 대형 병원의 검진센터에 수주를 했어요. 혈액암 진단 AI 진단 솔루션을 국내 또 세계 최초로 전 세계 유일 개발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바닥에서 상한가 들어갔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 다른 게 없습니다. 주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량이고 수급이다. 그리고 수급. 그러니까 아마 방금 전에 제 마크로젠도 수급이에요. 회장님이 138억 사잖아요. 네, 그죠? 이 기업도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사상 최대 거래량이 지난달에 시현되죠. 누군가는 많이 들어온 거예요. 유상증자도 들어왔을 거고 누군가는 많이 또 매수를 했을 거고 이제 중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죠. 이제 이번 주 시가이하 쭉 5일선 근접 시에는 이전 저점 손절가를 잡고 저가 매수권을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난 너를 사랑해. 이렇게 붉은 노을처럼 시청자분들도 이 종목을 사랑하게 될 만큼의 그런 시세 나오기를 다음 주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바로 알아볼까요? 이 노래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제 앵커님이라서 앞으로도 많은 응원 바라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지금 이 자람 테크놀로지를 좀 설명 들어볼게요. 이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이 AGI 지금 대장주로 굳혔어요. 그만큼 2024년도 때 가장 핫했던 이 AGI 관련주를 꼽으라고 하면 거의 뭐 자람이죠. 뭐. 2만 원짜리가 13만 원까지 갔으니까. 뭔 놈에 그렇게 큰 재료가 있길래 그렇게까지 갔나. 물론 뭐 인위적으로 약간 세력들이 붙어서 뭐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만큼 이제 기대감이 핫했다는 거거든요. 기간이 330억의 투자가 들어왔어요. 이자율 0%로. 그 단가가 31,000원대에서 36,000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3만 원대 초반대에서 중반대를 적정 매수권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대신 지난주 제가 미리 이미 설명을 드렸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급등세가 이뤄졌거든요. 항상 좀 조정받을 때 3만 원 중반 이하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볼 만한 기업이 아닐까. 기간도 12투자는 내년 하반기를 생각하면서 투자가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자람 테크놀로지 3만 원 중반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 유효하다고 다 가격 전략도 챙겨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도 알아볼게요, 위원님. 예, 어김없이 이제 12월 달에 오잖아요. 네. 넥스트 칩은 꼭 이제 항상 제가 달마다 설명을 드리는데 저는 뭐 10,000원대까지 떨어지든 11,000원까지 떨어지든 계속 관심 있게 볼 거예요. 왜? 지금 세력이 안 빠져나갔어요. 최대 주주 기간 300억 12투자 전혀 12행사를 통해서 아직 빠져나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업은 연말 연초 이제 수주 기대감이 있죠. 그런데 요즘에 기업 설명회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기업 설명회를 합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회사가 지금 수주를 못할 것 같으면 일단 있는 기업 설명회도 참여를 하지 말아야죠. 취소를 해야죠. 왜? 나중에 주주들의 원성이 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기업 설명회를 왜 자꾸 떠벌리나. 뭔가 자꾸 기업 설명회는 회사의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에 알려드리는 그런 정보 전달, 그런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매개체거든요. 그래서 기업 IR을 한다는 건 좋은 징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휴머노이드 로봇 이쪽도 대기업하고 협력한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고성능 MPU, 그러니까 범용 고성능 MPU를 벌써 4년 동안 개발했어요. 우리가 버튼만 누르면 이제 자동 발레 추지까지 해줄 수 있는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앞으로 넥스트 칩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AGI 관련주 향후 주도주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넥스트, 넥스트정 이미 크게 시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다시 한번 강조를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종목만 남아있네요, 위원님. 예, 지난주에 제가 마음 AI를 좀 강추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네. 역시 이번 주도 마음 AI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게 뭐 다른 거를 자꾸 또 보기보다는 할 게 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AI나 AGI 뭐 이런 거 말고는 머스크나 트럼프 이런 거 말고는 뭐 배터리가 움직이나요? 아니면 뭐 지금 뭐 다른 업종이 뭐 크게 지금 랠리가 나오는 업종이 거의 많지 않아요. 머스크나 트럼프나 AGI, AI 이쪽으로 지금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월요일도 아마 이런 쪽으로 계속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음 AI는 제 소프트웨어 관련주 중에서 1순위 관점이다.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두 가지 동시에 볼 수 있는 넥스트 칩도 하드웨어 쪽 1순위다. AGI 쪽.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최대주가 대량 매집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마음 AI 이번 한 주 동안에만도 무려 28% 크게 시세를 냈는데요. 다음 주도 더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9시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도 이어집니다. 위원님 소개해 주실까요? 예, 지금 트럼프 AGI 관련주 수혜주 점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2025년도 단 하나의 업종을 본다라고 하면 AGI를 보겠습니다. 2023년도 제가 엔비디아를 해드렸던 얘기랑 똑같아요. 2023년 1월 달에 제가 단 하나의 주식을 본다라고 하면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올해 열심히 남은 기간 도전해서 4년 연속 대상에 도전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공개 방송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MTN 최고의 위원과 함께 당장 12월 달만 연말까지만이 아닌 내년도까지 내다보시고 가장 유망한 섹터 잘 분석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그 안에서 도움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주식 싹쓸이.